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니 이것저것 다 찔러보네요. 저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혹시 미국 갈 생각 있냐고 네. 다 보낼라 그래요. 아니 박병창 이사님 같은 분은 사실 한국이란 이 시장 자체가 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야가 넓으시고 그쵸. 이렇게 차트에 대한 또 시장 심리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데 근데 여기에서만 글쎄요. 저는 글로벌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K24 감사합니다. 자, 갈까요? 그러면 어제 마무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1% 이상 아주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은행권 위기가 생긴 지 지금 3주 차입니다. 이번 주가 오늘 목요일인데요. 그 3주 연속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은행권의 위기 파장, 여진, 추가 부실 이런 것들 지켜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2주간 연쇄 효과가 좀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잠잠해지고 있죠. 진정 국면이 좀 확인이 되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악재가 진정되면서 호재를 좀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발 리스크는 자연적 긴축 효과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고점에 임박했다.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여러 개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주가 오르고 보면요, 애플이 1.9%, 아마존 3%, 테슬라 2.4%, GM이 4.3%, 포드가 3.8%.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1%, 네. 인텔이 7.6%. 퀄컴이 3% 올랐습니다. 주요 빅테크주들이 대거 다 올랐고요. 자동차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주요 빅테크들이 오르는 이렇게 같이 오르는 건 이제 드뭅니다. 시장이 걔도 그동안에 약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빅테크 중에서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1.79%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다우는 한 1%, S&P 500은 1.4%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0.37% 올라서 2,443포인트고요. 지금 좀 전에 보시면 S&P 500이 다시 4,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4,017포인트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500포인트 위에 좀 막혀있는 상단이 좀 있습니다. 지금 어떻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25% 올랐습니다. 843포인트까지 올라서 코스닥은 연중 신고 이슈를 계속 경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의 종목들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아침에 플러스 한 5%, 6% 올랐다가 곧바로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매물이 좀 나왔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됐던 것은 그 전날 하루 쉬었던 2차 전지가 대거 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시장을 견인하는 것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을 보면 어제 엔캠,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 엠텍 뭐 이런 종목도 많이 오르는데 네. 신규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전반적으로 매수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 국내 기관들은 전기전자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보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국내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요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부각이 되면서 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밑받침되고 있고 신규로 강한 섹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세를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한 가지 특징은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LCC 여행사, 항공사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네.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항공, 카지노, 면세점주들이 같이 상승 대열에 동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요, 호재성 재료의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약할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별로 반응하지 않죠. 그런데 조그만 호재성 재료에도 시장이 반응하는 거 보면 투자 심리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구나. 그 정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심이 좀 좋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별로는 이제 그렇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중장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얘기가 좀 많지만 뭐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어떤 표현을 들면은 좀 표현이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종목 거래하시는 분은 화랑입니다. 화랑.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수익률이 내가 얼마큼 수익률을 내느냐의 문제이지 지금. 뭐 지수가 얼마 가냐 문제가 아니고 그런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3월 마지막 주인데요. 3개월 연속 그냥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크로 시장을 판단해 본다면 미국의 3대 지수가 지난 3주간 연속 상승했다고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차트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발 리스크로 하락은 없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락을 했느냐? 3월 첫 주에 4% 하락을 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 파월 의장이 증언을 하면서 이번에 50pp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만회하는 반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이미 그 위로 올라서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빼고 은행 리스크 빼고 금리 내용 빼고 사실 특별한 다른 이벤트가 지금 없어요. 그런 가운데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후에 어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크게 세 가지가 YOY로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13년에 지금 최악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고요. 매출은 컨셉에 부합했지만 이익은 컨셉을 대폭 하향했습니다. 근데 7% 이상 급등했잖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투자자들의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는 이번 실적 시즌에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나고 이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좀 맨날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테마 섹터별 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선순환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테마가 딱 들어오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상당히 시장 심리와 수급이 양호하게 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실적 지질이 되고 있으니 여전히 이번 뭐 오늘도 그렇지만 당분간 계속 개별 종목과 수급에 의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럼 개별 종목 장세가 4월 달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예. 실적 시즌이라는 그 변수가 예. 임팩트가 상당히 큽니까?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는 이벤트입니까? 통상적으로 실적 시즌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됩니다. 섹터로 안 움직이고.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쪽은 급등하고 안 좋은 쪽은 빠지고. 그래서 실적 시즌은 개별 종목 장세가 되거든요. 근데 실적 지금 오르는 거 보면은 뭐 IT 소재, 부품, 뭐 그런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런 것들 보면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뻔하게 안 좋을 거면 안 좋을 걸로 예측되고 예. 좋을 거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예측되는 약간 예측이 좀 되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르는 종목들이. 그렇죠. 지금 뭐 맞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 2차 전지가 이렇게 많이 올랐냐? 왜 지금 반도체가 다시 오르냐? 이런 질문을 이제 듣거든요, 제가요. 네. 그러면 물론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이 대세 상승을 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뭐 시크릿컬이라든지 아니면 업종별로 막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거예요. 인터넷도 뜨고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체감적으로는 종목 거래하시는 분은 좋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좋은 장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수 자체를 보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 안에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 경기 침체나 시스템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을 거론이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전에 저거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거요? 그 효모균 얘기하면서 효모균? 저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정프로님이 효모균? 제가 또 지어낸다. 기억 안 나면서.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비피더스?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네. 채팅창에 또 올려주시면 되니까. 그 얘기는 영양분이 많을 때는 영양분이 많을 때는 막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영양분이 없을 때는 딱 뭉쳐가지고 많은 영양분을 쓰지 않고도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딱 그렇거든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대세 상승할 때는 막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한 대로 가는 거예요. 확실한 대로. 2차 전지의 성장과 이익 성장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확실한 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OLED의 몇 개나 이렇게 또는 후공정이나 몇 개들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맞아요? 곰팡이? 맞습니다. 곰팡이. 네. 곰팡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짜 똑똑하시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였어요. 그때. 기억에 저도 많이 남습니다.
곰팡이 이야기. 뭔데요? 곰팡이가 어. 봐봐요. 곰팡이가 잘 보면 네. 먹이가 풍부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이가 풍부하면요? 네. 잘 피죠? 그리고 어. 먹이가 없으면 다음 뉴스 갈까요? 그럼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막 이렇게 번지고 각자 도색을 하는데 먹이가 없을 때는 그냥 안 움직이고 딱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딱 그 조그마한 그 공간에 그들끼리 딱 뭉쳐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이 어쩌면 지금 시장이 네. 그렇다. 오케이. 자,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냉동실에도 곰팡이가 피더라. 냉동실에요? 네. 습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보통 그래 냉동실엔 곰팡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음식을 한 3년 동안 안 치우면 당연히 생깁니다. 와 정말 곰팡이 생명력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네. 냉동실. 네, 블룸버그발 뉴스에서요. 네. IRA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협정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산 핵심 광물 사용 전기차 배터리도 IRA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배터리들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일본 뭐 해주겠죠 뭐 당연히. 예.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지금 실적 발표와 함께 1분기 판매량이 나올 건데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가격 인하로 판매 대수가 많이 증가했고요. 18만 대 이상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약 14만 대 이상, 노르웨이가 한 1만 대 이상 지금 얘기하는데, 참고로 노르웨이는 지금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한답니다. 더 빠르게 지금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테슬라가 아마도 1분기에 전례 없는 판매 대수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네.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전기차 진짜 고를 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네. 신차도 엄청 나오고 지금 준비하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훨씬 많은 거죠. 네. 지금 뭐 사실 오늘 가져오질 않았는데 지금 2차 전지의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다 배출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좀 상반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리바바가 급등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마윈이 중국으로 귀국했잖아요. 하루 만에 발표를 했는데 알리바바를 6개로 분사해서 6개사로 전부 다 IPO 해가지고 6개로 나눈다. 이렇게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뭐뭐로 나누는 거예요?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다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물류, 음식 배달, 그리고 스트리밍 및 엔터, 그리고 디지털 커머스 이렇게. 하루에 14% 올랐어요, 알리바바. 이렇게 분사한다는 건데요. 이게 왜 주가가 올랐냐면요.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윈이 약간 미운털 밝혀서 그 해외에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의사 구조를 변경을 해서 뭔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규제에서 벗어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하나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분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왜 물적 분할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들은 지금 각 사업부마다 수익이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분사해서 각자의 회사로 전부 다 독창적으로 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나쁘지 않다. 그럼 내가 알리바바 원래 한 주 갖고 있었으면 예. 저 6개 회사 각각 한 주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너 통상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원래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건 이제 인적 분할이죠, 그렇게 하는 게.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이제 모회사가 지주회사로 남고 그리고 또는 이제 장외에 있었던 상장하지 비상장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쪽에 오히려 더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돼서 그동안 좀 피해가 좀 있었던 건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좀 급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어제 미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주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뉴스는 다음에 더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주 큰 기업을 그냥 놔두진 않는 모양이군요, 중국이. 그랬죠 그동안에. 예. 네. 바로 잡아가 버리니까. 나눠버리네. 네. 자, 요거는 아까 공인자님 말씀 주셨는데 SK 하이닉스 어제 정기 주총에서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유연성 있게 생산을 조절하겠다. 추가 감사는 안 한다. 다만 설비 투자 비율은 조절하겠다. 미국의 신규 패키지 공장 신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겠고요. 5번째는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의 LCD 공장을 중국 기업의 중국 차이나스타의 일부 라인을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LCD는 좀 사양으로 가고 그런데 중국은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LCD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쪽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중국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TV 모드로 LCD, PDP 이렇게 왔잖아요. 네. 근데 그쪽은 아직까지 OLED LCD 를. 최첨단까지 안 온 많은 거죠, 상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제 주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거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렇죠. OLED로 가고 있는 돈이 거니까 안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OLED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LCD 사업을 축소하고 공장을 중국 기업에 매각한다는 누수가 있었는데 저는 긍정적인 누수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IRA 보조금을 현금 수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누수. 현재 검토 상태입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이 IRA 보조금이 우리 세액공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세액공제를 받을래 현금 수령할래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거를 현금으로 받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금 받는 게 좋을 텐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현금 받는 거랑 세액공제는 순이익과 연관이 있는 거고 현금을 받으면 영업이익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요. 회계적으로. 예, 회계적으로. 그래서 아마 현금 수령으로 하면은 네. 영업이익단에서 2025년까지 약 10조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LG 에너솔루션의 가치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검토 중인데. 네. 현금 수령하는 게 더 좋습니까? 일단은 돈다발을 보는 게 낫죠. 주가 근데 눈으로 캐시로. 한번 봐야지. 뭐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그 현금을 받아서 네. 투자하는데 더 무언가 플러스가 될 것이다. 막 이런 막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투자하는데 더 플러스가 투자하는데 된다. 현금이 있으니까 더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보통 우리가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거기에 뭐 매출 있고 성장주는 매출을 봅니다. 성장주는 매출을 네.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쪽에는 OP, 소위 영업이익을 보고 OP 마진을 보잖아요. 근데 굴뚝주 있잖아요. 네. 굴뚝 제과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순이익을 보죠. 거기는 훨씬 더 그 세금도 많고 나가는 돈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측면에서는 영업이익과 오피 마진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세액 공제가 아니고 현금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주식 쪽을 보는 사람들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더큰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실사 지수 BSI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요거 권 기자님 말씀을 주셔서 간단히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월 연속 부진 살짝 올라왔다고는 했지만 4개월 전망치가 이제 93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네. 참고로 거기 어디가 좋은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하죠. 아까 그 말씀 주셨던데 2차 전지와 조선 기자재가 110이에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위로. 지금 전체가 93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와 조선 기자재는 110, 석유 정제화학이 103. 근데 여기 보시면 섬유의복이 58이에요. 58. 예. 그러니까 내수 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본다라는 거죠. 목재 가구가 80 이렇게 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자통신 장비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여가와 숙박 외식은 120입니다. 120이에요. 120. 이게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그 섹터에 영향을 주겠죠. 이 차트는 아까 공 기자님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보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글쎄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22개국 대상 여행 허가 면제한다라는 내용, 요거는 어제 뉴스 많이 보셨을 거고 스판 뉴스를 어떻게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해외 관계 유치를 목적으로 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글로벌 플랫폼에서 국내 교통 상황에 예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 하고요. 또 하나는 4월부터 매월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대규모 K-팝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때에 맞춰서 5월에 이제 면세법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제 주가는 이게 반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또 이것도 반신반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K-팝 콘서트를 대거하고 면세품에 막 불티난다 이런 뉴스들이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 확실하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뉴스가.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다시 이렇게 네네. 했는데
로이터발 뉴스인데요.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을 중단하자. 오늘 못 보셨죠? 오늘 아침 뉴스라서. 아침에 봤어요. 제가 아침에 이걸 읽어드릴게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글로벌 AR 전문가, IT 업계 CEO 등 유명 인사 1,000명이 서명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도? 일론 머스크도 하고요. 일론 여기에 머스크는- 근데 오픈 AI CEO는 안 했습니다. 챗 GPT 요분은 안 했는데 네. 여기 중간에 GPT를 영어로 썼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한글로 바뀌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영어로 쓰고 이렇게 딱 GPT인데 스페이스로 누르면 한글로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게 생겨갖고 오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GPT입니다. GPT. 저 대문자로 쓰시려다가 헷이 됐군요. 햇 GPT. AI가 인류의 심각한 위험성을 미칠 수 있다면 개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 네. 오픈 API에 챗GPT-4를 능가하는 API 시스템 개발을 6개월간 중단하자.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공동의 안전 협약이 되고 그리고 개발 시행되고 그것을 감사를 받을 때까지 거대 AI 개발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관리 가능하다고 확신한 후에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통해 사회와 문명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요. 근데 이게 어제 월가에서 돌아다니면서요. 이게 좀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왜 그렇게 했어요? 이쪽 섹터의 종목들의 우리 테마가 있잖아요. 이게 한 가지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번에 IT나 반도체가 오르면서 IT의 CEO들이 다 한 말이 뭐예요? AI로 인해서 AI의 이 발전과 거기에 관련된 IT 기기들로 인해서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론은 2025년 되면 초호환기 될 거다. 왜? AI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한 거예요. 물론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지금 캐즈미론이라고 하죠. 이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 가능한 어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쪽에서 한참 달렸던 AI 쪽에 혹시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월가에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저 뉴스 보고 그냥 저게 좀 약간 정치적인 액션? 약간 요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지. 너무 개발이 빨리 되니까 네. 조심하자라는 그런 상징성 있는 약간 액션이지. 왜냐면 지금 AI 그 네. 오픈 AI 소스 코드가 실질적으로는 다 공개돼서 네. 많은 데서 좀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안에 해킹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렇게 한다고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저분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거고. 막지 못하죠. 네. 거꾸로 가지도 못하고 이거는 글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가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액면 그대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액면 그대로가 아닌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지 않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윈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한번 AI 관련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디 세미나 같은 데서. 네.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어요. AI가 핵보다 훨씬 더 인류한테 위협적이다. 뭐 이렇게. 근데 마윈은 또 반대 입장에서 또 얘기를 했었고. 핵 그거 얘기하면 한번- 또 북한에서 가만 안 있죠. 뭐 우리가 뭐 네. 자, 여튼 뭐 저건 뭐 현실 가능성은 좀 매우 적어 보이는 선언적 의미 보이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퍼졌고. 네. 그리고 기업들도 아마 설령 저런 데 서명한다고 해도 뒤에서 또 개발 엄청 할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그리고 중국이랑 또 이 AI 전쟁인데 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미국이 절대 저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요 이슈들까지 짚어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